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놓으면서 충남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이전보다 상승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게마다 임대 안내문과 폐업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물건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거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당진에서도 상권이 가장 밀집한 우두동입니다. 이 거리에만 10여 군데의 가게가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도로변 상가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골목 안에 위치한 곳은 손님이 뚝 끊기면서 가게를 내놓아도 문의 전화조차 없습니다. 저녁이면 전에 손님을 100으로 보면 한 4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최근 한 3, 4개월에 손님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당진에 이제 발생하면서. 상가는 조금 세가 비싸서요. 그래서 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코로나라도 영향이 있겠죠. 인근 대덕동 먹자골목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 집 건너 임대 문구가 걸려 있을 만큼 폐업하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충남 지역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14%, 소규모 상가는 7%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설 명절을 지나고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공실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상인들은 현실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돈을 보다는 아니면 월세를 좀 어떻게 나라에서 대처를 조금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4대 보험료 같은 거를 조금 줄인다든가 하는 게 오히려 돈을 주기보다는 그런 거에서 차라리 깎아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란 기대로 버틴 지도 1년.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통을 덜지 못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만 보고 장사를 하는 대학가 상인들인데요. 개강을 앞뒀지만 비대면 수업이 이어져 울상입니다.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강을 열흘 정도 앞둔 대학교 앞. 자취생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하는 때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문을 연 가게도 몇몇 편의점과 도시락 판매점뿐. 현재 이곳 상가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3월 한 달 비대면 수업이 결정되면서 개강 직전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복잡하게 구해놓은 애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무도 입주 안 할 것 같아요. 상인들은 안 그래도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이 컸는데 코로나까지 터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오가는 학생이 없다 보니 폐업을 고민하는 곳도 여럿입니다. 예전 비해서 한 20% 정도 수준밖에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특수 상권이어가지고 학생 아니면은 이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봐야죠. 문제는 앞으로 비대면 수업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것. 불안감은 커져가지만 생계를 위해 장사를 아예 놓을 수 없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매출은 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월세도 나가고 하니까 일단은 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팔아서 뭐 어떻게 월세라도 내야 되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인근 원룸촌은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국내 유입 전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져 버텼지만 지금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학생들이 선뜻 방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실률은 절반 정도에 달합니다. 기존에 있던 학생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을 우선적으로 다 뺀 상태고 자격증 준비하는 학생들이요. 한두 명 정도 있고 한국 학생들은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이제 그 격리 때문에 그런 친구들 몇 명 남아 있고요. 학교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대학가 상인들. 코로나19 종식만 바라보며 막막한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상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원이 잇따르자 당진시는 보호구역 지정 2달 만에 변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대덕동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된 차들입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이 일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공원이 위치해 있고 좁은 길에 비해 차량 통행이 많아 어린이 안전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린이집도 있지만은 그 옆에가 어린이 공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주변에는 원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오히려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룸 거주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경영상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은 가게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룸 2층에 사는데 그러면 시청에도 얘기했지만 어디 여기 주차장이라도 주위에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 주위에 주차할 데가. 이사가도 장사 못해요. 여기 주민들 다 이사 간다고 그래요. 40여 명의 어린이집 원화수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과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원 때문에 지정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그것 때문이에요. 원인이 딱 하나예요. 근데 인원도 40명에 어린이들이 막 왔다 갔다 등교 시간, 학교 시간에 막 바쁘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후 상인과 주민 70여 명은 당진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시청 게시판에는 지금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당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2달 만에 보호구역 변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없지만 민원을 반영해 어린이집 정문앞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이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근시안적 행정에 주민들의 불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살펴보면 예산 출렁다리, 태안 해수욕장 등이 있죠. 홍성에 가볼 만한 관광지라고 하면 어떤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근 시군과 달리 홍성에는 이렇다 할 대표적인 관광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을 살리기 위해 홍성군이 천수만을 해양관광지로 개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년에 한 번씩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합니다. 최근 충남에선 8곳이 포함됐는데 홍성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홍성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55만 명. 같은 기간 예산에선 예당호 출렁다리에 122만 명이 다녀갔고 태안에선 152만 명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홍성 일경인 홍주읍성은 수년째 복원 사업만 진행 중이며 용봉산 출렁다리 건설 계획도 찬반 논란 끝에 잠잠해졌습니다. 홍성 12경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명소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근 시군이 큰 관광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위 역시 그래도 홍성군이 내놓을 만한 랜드마크 정도의 관광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홍성군도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고 또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성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리항에서 어사항, 남당항까지 천수만 해안가 26km 일대에 내년까지 1,013억 원을 투입해 해양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항구에는 어선과 여객선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해양 스포츠를 비롯해 어촌 체험도 즐길 수 있도록 다기능 어항으로 조성합니다. 속동 전망대 주변엔 높이 50m의 스카이타워와 복합 레저 시설이 들어섭니다. 단순 경관을 전망하는 시설 한계를 뛰어넘어 구조물 최상부의 스카이워크, 하늘 군해 등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접목하여 복합 레저 시설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스카이타워를 서부 지역의 명품 랜드마크로서 그 이미지를 확고히 다질 예정이며 이 밖에 대하와 세조개 축제가 열리는 남당항엔 해양공원과 축제 광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천수만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홍성군이 차별화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딸기 대부분은 설향이라는 품종인데요. 홍성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아리향이라는 딸기 신품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반 딸기보다 크고 또 단단해서 특히 해외 시장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어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홍성의 한 시설하우스. 딸기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 딸기는 새로운 품종인 아리향입니다. 일반 딸기보다 크고 무거워 주먹딸기, 대왕딸기로 불립니다.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종인 설향보다 새콤달콤한 맛이 진하고 생산량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설향은 물르는 게 굉장히 단점인데 아리향 그걸 극복한 측면에서 그 크고 단단한 그런 면에서 수량성이나 아니면 상품성, 그 특이성 면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리향 재배 규모는 단 4개 농가 13헥타르 면적에 불과합니다. 흰가루병과 추위에 약해 재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전국 10개 지역에 보급됐는데 현재는 유일하게 홍성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아리향이 경쟁력 있다고 판단해 포기하지 않고 재배 기술을 터득했다고 말합니다. 흰가루병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그 병을 잡기 위해서 각 농가들이 모여 같이 노하우를 공유했던 부분이 그 질병 극복했을 때 가장 큰 회의 방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보존 기간이 길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홍콩과 미국 등에 4,700만 원어치를 판매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에만 1억 원 넘게 수출했습니다. 홍콩 백화점에선 1.2kg 한 상자에 1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아리향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품종을 갖다가 농가분들이 재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다가도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농가분들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품종에 도전해 어려움을 딛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낸 홍성 농민들. 올해는 아리향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며 당찬 각오를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보통 시청이나 군청에 민원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서산에서는 온라인 민원 창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확산하면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산 주민 김윤정 씨. 최근 배달 음식이 늘면서 아이스팩이 쌓이자 온라인 민원 창구인 온통서산으로 수거함 설치 의견을 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도 해야 되고 전화하는 대기 시간이 길고 근데 온통서산 같은 경우는 채널 추가만 하면 언제든지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런 식으로 제기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접수해 늦어도 다음 날까지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올해 온통서산이 처리한 민원은 모두 44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실제 사업에 반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김윤정 씨가 제안한 아이스팩 수거함은 서산시 15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됐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재활용해 상인 등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반영이 되고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드백을 주시고 꼭 그쪽에서가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항상 같이 고민해 주셔서 그게 좋았습니다. 온통서산의 활용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으로 불법 현수막을 달면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 최근 갖춰졌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신 쪽과 이렇게 치매 쪽 질환이 있으신 분이고 1인 생활이 좀 불가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 온통서산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온 사례죠.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게 해드렸고 서산시는 주민 참여 확대에 나섰습니다.
기존 SNS에 더해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도 온통서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온라인 공간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한 현장 민원 창구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협업의 체계들을 갖출 수 있어가지고 정부의 혁신 사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느리다는 인식이 있는 행정기관 민원 처리. 간편하고 신속한 온라인 민원 창구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충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28명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전남, 강원, 충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아는 27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한 충남 지역 직장인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2020년 충남 지역 육아휴직자 수는 3,297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1%로 울산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2020년 전국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1만 2천여 명으로 이 중에 남성은 2만 7천여 명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노후 경유차 2만 2천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0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 354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등입니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차종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는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전기차 등 배출가스 1, 2등급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의 수출액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충남 수출액은 70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48억 4,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석유 제품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홍콩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과 싱가포르 수출은 줄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후보 예정자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달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 등에게 198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